네, 우리 교재의 187페이지 보시면은 거래처별 초기 이월에 대한 필요 지식이 있습니다. 이 거래처별 초기 이월이라는 것은 우리 기초정보관리의 메뉴에 이 기초정보관리 메뉴의 맨 끝에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여러 가지 그 초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했죠. 전기분 재무상태표도 입력했죠. 그리고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거래처별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입력한 것은 이거밖에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기서 거래처가 필요한 게 외상매입금 같은 겁니다. 자, 외상매입금 4,466만 2천원. 이게 어느 거래처인가는 우리가 입력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도 있죠. 외상매출금 820만원. 이게 어느 거래처 거냐 이거예요. 예. 보통예금 4,100. 요건 어느 은행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좌예금도 마찬가지고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것들을 또 추가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래처별 초기 이월이에요. 자,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 채권, 채무 등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개념 과목에 대해 각 거래처별 전기 이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입력하는 것으로 입력 후 거래처 원장을 열면 전기 2월로 표시가 된다. 거래처 등록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자료가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자, 거래처 등록 우리가 미리 맨 첫 시간에 우리 거래처 등록을 쫙 해서 미리 해놨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대로 당좌예금, 보통예금 또는 외상매출금 받으러 또는 외상매입금 지급음. 그래서 그러한 채권, 채무 또는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입력해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행 내용에 보시면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거고, 보통예금은 신한은행 거고, 외상매출금은 코디하고 데일리룩 거고, 받으러움은 멋쟁이 거고, 외상매입금은 멋쟁이하고 신사숙녀 것이고, 미지급금은 믿음자동차와 현웅컴나라 것이다. 이것을 입력해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거래처별 초기 이월 하면은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걸 여기에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불러오시느냐? 기능모음에 가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능모음에 불러오기를 실행하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던 자산부채 자본이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거래처별로 입력이 필요한 이 부분만 챙겨서 입력하시면 돼요. 먼저 당좌예금 국민은행 입력해 볼까요? 자, 여기 당좌예금 여기 있죠? 오른쪽에다가 국민은행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코드를 몰라요. 그러면 이 코드란을 여기서는 여기다 직접 국민을 입력하면 검색이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거나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F2를 눌러서 국민은행 여기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98001 국민은행 당좌 거래처 등록해 놓은 거 있죠? 엔터 하시고 38950 플러스 엔터 치시면 여기가 차액이 제로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같은 요령으로 여기 차액이 0 나와요. 마이너스 2,615원. 뭐지? 현금에다 했구나. 요거 현금 거는 지우시고. 네, 아까 현금 눌렀던 거 여기 가서 이거 이제 입력을 클릭해서 삭제 눌러서 지우세요. 예, 그렇지. 거기다가 그래서 이 밑에 차이를 꼭 보셔야 내가 제대로 찾아서 입력했는가 확인이 되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보통예금도 그렇습니다. 보통예금 클릭하시고 항상 입력해야 될 계정 과목을 클릭하고 거래처 오른쪽에 입력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신한은행이다. 이렇게 금액도 입력합니다. 41626 플러스 엔터 쳤을 때 밑에 차액 0 이렇게 나오는 거 또 보셔야 된다. 외상매출금은 거래처가 두 군데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선택을 먼저 하고 코드란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코디나라 코디 하고 엔터 쳐서 엔터 하시고 470만 원 하나 더 있죠? 이번에는 더블 클릭을 해서 데일리룩 35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밑에 차액이 0 이렇게 나와야 된다. 차액이 0.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있죠? 이건 좀 특이합니다. 왜냐? 조금 전까지 외상매출금까지는 계정 과목을 클릭하면 오른쪽 거래처 입력하는 금액 입력란이 하얗게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꽉 막혀 있어요. 입력이 안 돼. 이건 뭐냐? 받으러움은 다른 방법으로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받으러움이라는 요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창이 하나 새롭게 열립니다. 여기다가 입력해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거래처 코드 F2를 누르거나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아까처럼 여기 거래처는 멋쟁이잖아요. 네. 멋쟁이를 검색하십니다. 확인. 만기일자 비곤란에 만기일자 있으니까요. 2019년 6월 20일 어음번호 예, 거기 비곤란에 있습니다. 어음번호는 앞에 세 자리는 은행 코드니까 004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8자리는 날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18-1220 2018년 12월 20일이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 뒤에 9자리는 1년 번호가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예. 그리고 엔터 하시면 금액으로 커서가 넘어가죠. 금액은 24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또 여기 차액이 0 나오면 더 입력할 오른쪽에 요거 마무리해야 돼요. 예. 일단 금액상으로는 다 해결됐고요. 오른쪽 수치구분 자수죠. 자수 엔터 하시고 발행인 물음표 단추 눌러서 발행인은 멋쟁이가 발행한 것이죠. 거래처가 발행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멋쟁이로 입력해 주시고 배선은 없으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 발행일자 비고에 있습니다. 발행일자는 거래일자하고 같아요. 2018년 12월 20일 거래일자도 똑같이 2018-1220 자, 어음의 종류는 전자냐 약속어음이냐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어음 번호가 이와 같이 숫자로만 길게 되어 있는 거 이거 다 전자어음 번호입니다. 그래서 전자에서 엔터 하시고 지급기관 네, 지급기관은 물음표 단추 눌러서 거기 비고에 있죠. 은행이 지급기관인 것이죠. 국민은행 용산지점 그래서 국민은행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 밑에 칸에다가 용산을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차액이 0 떨어지는가 우리가 확인했어야 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어음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입력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 잘 챙겨서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받으러움 해결했고요. 그러면 닫으시면 다시 이게 나와요. 그 위에서 닫기 창을 누르면 조금 전에 거래처별 초기 월창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번에는
외상 매입금을 두 개 거래처로 나눠져 있죠. 외상 매입금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이 어디 있느냐? 네. 여기 있죠. 251번. 자, 아까 외상 매출금처럼 오른쪽에 입력하면 돼요. 코드난 더블 클릭해서 멋쟁이 금액은 4662.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더블 클릭을 해서 신사숙녀 그 금액은 4천만원. 예, 밑에 차액이 0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미지급금 하나만 더 하면 되네요. 미지급금 코드난 더블 클릭을 해서 믿음자동차 3천만원, 현웅컵나라 2천만원, F2 눌러서 현웅컵나라 2천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밑에 차액이 0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차액이 0 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작업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행 결과가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대로 한 것입니다. 189페이지 밑에 수행 팁을 읽어보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계정 과목별 거래처명과 금액을 추가 등록하거나 수정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받으러움, 지급음, 차입금 이거는 더블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라. 아까 오른쪽이 거래처가 막혀져 있는 거 있었죠? 그 받으러움에서 그랬잖아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받으러움만이 아니라 지급어음도 그런 경우 받으러움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고, 차입금도 받으러움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 가지고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도전 스마트 A의 첫 번째 이 그룹인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 한 번씩 실습해 봤습니다. 충분히 숙달은 안 됐겠지만 한 번씩 해봤어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FAT 1급은 여기에서 10점, 10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표 입력. 그래서 제 장이 바뀌었죠. 제 2장 전표 관리 193페이지에 필요 지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표 관리다 하면은요, 여러분 그 지금까지 우리 이론에서 배웠던 분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계. 그래서 우리가 분계라는 작업을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회계상 거래는 어떤 거래냐? 자산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에 변동이 생기는 거래가 회계상 거래이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인식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분계를 하잖아요. 우리 이 실무에서는 분계를 전표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전표 작성하면 그게 분계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분계는 이 전표에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현금의 수입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는 입금전표라는 걸 쓰고요. 현금의 지출만으로 거래가 일어난 것은 출금전표를 작성하면 좀 분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대체전표라는 걸 씁니다. 대체전표. 그래서 대체전표라는 것은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표 작성하기에 보면은 이렇게 능력 단위 요소 중에
수행 준거 중에 회계상 거래를 현금 거래 유무에 따라 사용되는 입금 전표나 또는 출금 전표냐 아니면 대체 전표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한다는 건 뭘 보고 입력하는 거죠? 뭔가 서류를 보고 입력하죠. 그 서류가 바로 증빙이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증빙. 그래서 증빙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증빙,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것이 법적 증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규 증빙, 우리가 증빙 서류 중에서도 이 법적 증빙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뒤에서 우리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계상 거래를 인식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론에서 다 배웠단 말이죠. 회계상 거래는 이거죠.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 또는 수익 비용의 발생을 가져오는 거래는 전부 다 회계상 거래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전표를 입력할 때 이제 우리가 그 분계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거래의 8요소 이론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변 요소 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은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 요소 하면 역시 네 가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은 대변에 처리하고.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거. 아직도 이걸 암기하지 못했다면 빨리 암기하셔가지고 거래의 8요소가 우리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암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해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의 종류, 이걸 우리가 이론 때는 이 거래의 종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자, 우리가 이 분계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의 거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 거래냐, 손익 거래냐, 혼합 거래냐. 교환 거래냐, 손익 거래냐, 혼합 거래냐. 자, 이거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거 NCS 평가 문제에 제가 5문제 내니까요. 이거 오늘 확실히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먼저 교환 거래를 무슨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하느냐?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교환 거래는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만 있는 거래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나 감소. 즉 재무상태표 개정이죠.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끼리만 차변과 대변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교환 거래예요. 그럼 그 밑에 예를 볼까요?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라는 거래를 여러분이 분계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차변의 상품 20만 원 자산 증가.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20만 원 자산 감소. 현금도 자산이고 상품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 기록하고 자산 감소니까 대변에 기록한 거예요. 현금은. 자, 이 거래는 뭐예요? 자산이 증가하고 감소한 거죠. 아까 교환 거래란 뭐라고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나 이런 세 가지 중에 증가나 감소만 있다. 그러면 그건 교환 거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손익거래가 무엇이냐? 손익거래는 거래 총액이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은 손익거래라고 우리가 거래를 구분합니다. 거래 총액이어야 돼요. 거래 총액이 수익 또는 비용인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거래 총액이 수익 또는 비용인 경우 이것을 손익거래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예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거를 분개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현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10만 원이죠. 이 자산 증가했죠. 자산이 증가했죠. 예. 대변에 이자 수익 10만 원 이건 뭐예요? 수익이 발생했죠. 예. 수익이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거래의 총액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 10만 원이 뭐예요? 전부 수익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거래금액 총액이 수익 또는 비용이라면은 그것은 손익거래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여기 자산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거래금액 총액은 차변과 대변을 합쳐서 총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변 합계, 대변 합계. 그 어느 한쪽의 합계를 거래 총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래 총액이 10만 원이다. 그것이 수익이다. 그러면 손익거래. 이것이 비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손익거래. 수익 또는 비용.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혼합거래는 이 두 개가 짬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환과 손익이 짬뽕, 혼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과 수익과 비용의 발생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거래다. 네.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볼까요? 자, 대여금 2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습니다. 자, 대여금이라는 건 빌려준 돈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빌려준 돈 20만 원 하고 또 이자가 그간 발생한 게 2만 원이 못 받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자 2만 원을 오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22만 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22만 원이 뭐예요? 자산 증가. 자산이 증가했죠? 자, 대변 요소를 보면 대변에 대여금 20만 원 이건 뭐예요? 자산 감소. 자산이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2만 원이 또 이자 수익이 발생했죠. 대변에 이자 수익 이게 수익 발생이죠. 수익 발생. 그래서 이 안에는 수익 발생이 거래금액 전체가 아니라 일부. 거래금액은 22만 원입니다. 이거 거래금액이 전체가 22만 원인데 그 중에 일부만 수익이에요. 그래서 거래금액 총액 중에 일부만 수익 또는 비용이라면 그것은 혼합거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뒤에 아마 실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때 또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또 그림으로 거래의 종류를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증감, 부채 증감, 자본 증감, 즉 재무 상태표 관련된 것들만 서로 증가나 감소가 있으면 교환 거래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수익과 비용이니까 손익계산과 관련된 그 개정 과목이 거래의 총액이면 손익 거래다 이겁니다. 요 두 개가 섞여 있으면 혼합 거래. 이렇게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셔도 좋겠네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있습니다. 수행 내용에. 자, 수행 1번을 보시면 다음 중 회계상 거래인 것은 동그라미,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X를 하세요. 예, 이것도 제가 5문제 냈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맞으면 동그라미, 아닌 것은 X를 하라. 이 문제 NCS 평가 문제 전표관리 문제로 냅니다. 전표관리 시험은 우리가 언제 볼 거냐면 한참 후에 좀 봐요. 1월 15일 날 시험 볼 거네요. 1월 15일. 그러니까 3주 아니 1주, 2주, 네, 3주 1월 15일 날 시험 볼 거예요. 자, 수행 1번 같은 거 문제 냅니다. 이거. 네. 자, OX 하는 문제 낼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회계상 거래 맞죠? 예,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사무실에 사용할 냉장고를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이게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30만 원을 뭐 이체시켰다든가 이렇다면 몰라도 그냥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했다는 거 아무런 증빙이나 근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말로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X. 회계상 거래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상품 5만 원이 화재가 발생해서 유실되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했죠? 상품이 자산이니까. 이건 회계상 거래라고 그랬죠? 자산 감소하면 회계상 거래예요. 그 다음에 4번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영업사원을 채용했다. 자, 영업사원 채용했어요. 급여 오늘 150만 원 준 게 아니죠. 예. 이것은 회계 처리할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 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가 생겼을 때만 회계상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원들 면접 시험을 봐가지고 다음 달 1월 2일 날부터 출근하세요 이랬어요. 회계 처리할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직원이 와야 되니까 그 가구점에다 이야기해가지고 사무용 책상 1월 2일 날 우리 학원에 하나 우리 학원이란다. 우리 회사에 하나 배달해 주세요 하고 전화로 주문을 했어요. 그거 회계 처리할 거 없어요. 예. 전화로 주문해 나중에 이제 2일 날 책상 들어오면 그때 결제하면서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2번과 4번이 왜 회계상 거래가 아닌지 이해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수행 2번을 보면은 다음의 회계상 거래를 거래의 판료소에 따른 결합관계로 나타나시오. 네. 그러니까 거래의 판료소니까 차변요소, 대변요소, 자산증가, 자산감소로 한번 나타내봐라 이겁니다. 물론 분계도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밑에 여기 정답이 있어요. 밑에 1, 2, 3, 4, 5, 6번에.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읽고 여기다가 한번 답을 직접 써보시는데 좀 막히는 것 같다 그러면 밑에 여기 정답이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제가 냈습니다. 전표관리 문제에 이런 문제 분명히 5개 냈습니다. 5개 연습 한번 해보세요.